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 한유미도 듣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는 올림픽 리포트 시작해보죠. 한 주간의 올림픽 이슈들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 심석희 선수의 이제 베이징 행이 오늘 좀 이제 쉽지 않은 방향으로 결론이 완전 났고, 좌절은 아니고 쉽지 그렇죠.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이상호 선수가 또 월드컵 랭킹 1위까지 올라왔고, 컬링에서는 또 팀킴이 베이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완전 좌절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겁니까? 좀 표현이 애매하네요. 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베이징 행이 좌절된 상황입니다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운이 완전히 닫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 상벌위원회를 열고서 이 심석희 선수의 이제 최근 상황에 대한 이런 자격 정지 이제 징계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네. 이 기간이 2개월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심석희 선수가 앞서서 이제 당시 대표팀 평창올림픽 때 당시 대표팀 코치와 주고받았던 이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돼서 네. 이 동료 비하 그리고 고의충돌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나중에 이 빙상연맹 조사위원회에서는 이 고의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네. 다만 이 동료 선수에 대한 욕설과 비하는 이 심석희 선수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징계를 내리게 된 겁니다. 다만 이 심석희 선수가 이제 구제받을 그런 어떤 지금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기관인 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네. 만약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은 올림픽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게 또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것을 이제 그대로 좀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항소를 하게 될지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가 뭐 기량이 출중한 금메달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선수고 메달 육망 종목인데 좀 상황이 어수선해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네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여자팀 같은 경우는 뭐 부상도 많고 해서 조금 더 조직력을 가다듬어야 될 상황인데 저는 다른 선수들이 같이 동요하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자 컬링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킴 하면은 뭐 영미하고 성적 잘 거뒀고요. 네. 올림픽은 뭐 당연히 갈 거란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덜란드에서 이제 열린 올림픽 자격 대회에서 네. 우리나라가 이 조별리그 풀리그에서는 이제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승 2패를 했는데 이게 선두였죠. 공교롭게 스코틀랜드, 일본하고 3개 팀이 동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개 팀의 상대 전적도 각각 다 1승 1패였거든요. 그래서 이 승자승 원칙으로 순위를 못 가려서 다른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드로우샷 챌린지라는 걸 통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습 투구를 마지막 2구를 라스트 스톤 드로라고 하고 가장 낮은 이제 2개 그러니까 8경기 중에서 가장 낮은 그 2개를 뺀 6개 평균값을 구해서 거기서 이제 순위를 가렸는데 네. 스코틀랜드가 27.39cm, 네. 우리 팀킴이 34.27cm. 짧을수록 이제 유리한 거군요. 그렇죠. 네, 일본이 34.61cm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7cm 차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그러면서 이제 직행을 하게 됐고 그렇죠. 2, 3위 결정전에서 일본한테 우리가 5대 8로 지면서 네. 결국은 이제 3, 4위 결정전에서 우리가 라트비아한테 8대 5로 승리를 하면서 마지막 이 동계올림픽 10번째 티켓을 우리 팀킴이 아주 힘겹게 따냈습니다. 네. 오늘 그 라트비아한테 졌으면 그냥 끝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근데 2018년 평창을 생각하면 네네. 꽃길만 걸었던 컬링은 아니었어요. 네, 은메달 따내고 한창 주가를 올렸어야 2018년 11월에 경북체육회 이제 지도자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팀킴이 폭로를 합니다. 네. 과거부터 컬링하면 나오는 소위 말하는 파벌 문제, 라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터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에 쏟아야 될 시간에 법정에 들락날락하느라 연습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문제가 좀 계속 이어졌죠. 네. 우여곡절 끝에 강릉시청 네. 소속으로 대표 선발전에 나선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소속팀이 경북체육회였었는데 맞아요. 올해 네. 초에 뭐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또 재계약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올해 초에는 이 또 소속팀이 없었습니다. 소속팀 없이 그냥 이제 개인 훈련하고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또 이제 훈련도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3월에 강릉시청에 새롭게 이제 둥지를 틀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7월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네.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가 됐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베이징 행을 좀 티켓을 따내게 됐는데요. 네. 또 8월 달 같은 경우는 평창올림픽 때 감독이었던 이 캐나다 출신의 피터 갤런트 감독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든든한 지원군과 또 이제 지도자를 이제 얻게 되면서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뭐 올림픽 본선행 막차를 탔다고 해서 네네. 메달을 못 딴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번에 총 10개국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평창 때랑 참가국이 10개국이 똑같습니다. 아, 똑같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평창 때처럼 또 한 번 한일전 승리를 하고 결승에서는 또 이 스웨덴에게 복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빛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세계 랭킹,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세계 랭킹 보면요, 스웨덴이 1위고요, 스위스가 2위고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아, 3위입니까? 네, 세계 그러니까 랭킹. 원래는 조금 이제 내려가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자격 대회를 통해서 순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그러네요. 3위까지 올라갔고요. 또 러시아, 캐나다, 뭐 미국, 일본, 뭐 스코틀랜드, 중국, 덴마크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예상을 많이 못했죠. 네. 그랬는데 당시에 풀리그에서 우리가 8승 1패로 1위였었고요. 맞습니다. 당시에 뭐 세계 랭킹 1위였던 뭐 캐나다, 뭐 러시아 이런 팀들이 오히려 모두 초반 탈락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라는 정말 이 변수가 많은 무대에서 우리 팀킴이 지난 이 올림픽 은메달보다가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도 충분히 저는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 킴이라는 거는 멤버가 전부 김씨입니까? 아, 이제 스킵이라고 해서 리더의 성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네. 같은 경우는 보면은 팀 후지사와, 아, 영국은 팀 무어헤드,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팀 하세보리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김은정 스킵, 그리고 맞습니다. 김선영과 김경애 리드, 또 김초희 세컨드, 그리고 영미 하던 이 김영미 선수는 현재 지금 후보로 현재 다 지금 김씨긴 함께. 하네요. 다 김씨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팀킴입니다. 다른 네. 나라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은정 스킵 때문에 이제 팀킴이 됐지만 공교롭게도 5명 전체 그러니까요. 멤버가 예. 김씨여서 팀킴으로 네, 그렇게 불리고 있죠. 아, 멋있네요. 네. 예, 스킵의 성을 따서 이름을 정하는데 네. 전부 김씨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똘똘 뭉친 것 같기도 하고요. 우연이지만. 또 일본도 말씀하신 대로 팀 후지사와 네네. 네. 후지사와가 스킵인 거죠. 그렇죠. 평창 때랑 어떻게 비슷한 겁니까? 일본도? 선수들 구성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컬링이라는 종목이 선수 생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선수단 구성도 비슷하고 일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예 똑같은 선수들이 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말미에 몇 분 안 남았지만 컬링에 대해서 네네.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스톤을 던져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닦는 거 네. 그걸로 많이 닦으면 멀리 가고 안 닦으면 좀 멈추고 이런 것 네. 같은데 네. 자 스킵, 리드, 서드, 세컨드 역할이 뭡니까? 네, 스킵은 사실상 주장 역할을 하는 그렇죠. 선수죠. 예, 스톤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어떤 전략가 역할을 하는 선수고, 리드는 이제 스톤을 첫 번째로 투구하는 선수, 그리고 세컨드는 역시나 이제 여기에 반영이 돼서 두 번째로 던지는 선수를 얘기하고요. 예, 던지는 선수. 이 서드 또는 바이스 스킵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략을 짤 때 이제 스킵을 도와주는데 이 점수의 확인을 각 팀의 서드가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거리 측정이 필요하면은 심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선수는 이 바이스 스킵 서드만이 네.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스 선수가 이제 스킵이 담당을 하게 되겠죠. 주장이 이제 마지막 드로우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몇 번의 드로우를 하는 겁니까? 총? 그러니까 10엔드까지 팀당 8개의 이제 스톤을 이제 던져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엔드당. 네. 네. 그렇게 해서 총 이제 80개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동률이 되면은 연장 승부를 또 치르게 됩니다. 10엔드까지 8번씩 네. 80번을 던진다고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던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 시간이 그래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네. 꽤 길게 이제 전개가 되죠. 야구랑 거의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비슷하죠. 되겠습니다. 네. 야, 그러면 80번을 투구를 하면은 일단 저는 그렇게 크게 체력적인 부담이 없을 줄 알았더니 체력과 정신력 전술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그 스위핑하는 동작이 자체가 굉장히 근력을 많이 소모를 하기도 하고 네. 그 경기장 내에서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앞뒤로.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지구력적인 측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할 때는 또 어쨌든 이 선공과 후공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이 머리를 참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빙판 위에 체스라는 예, 맞아요, 그런 맞아요. 딱 컬링을 비유하는 때 그렇게 또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 스킵 김은정 선수가 막 외쳤던 영미 내지는 뭐
뭐 열심히 닦아라 뭐 이런 주문 또 헐, 멈춰야 이런 되죠. 거죠. 네. 예, 네. 그런 또 소리가 또 이제 진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컬링이 주는 감동을 다시 느낄 날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미! 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